네, 안녕하세요. 백델데이 2022 조직위원장이자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인 민규동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달데이 2022 프로그래머 이화정입니다. 네, 이렇게 관객들이 앞에 있다는 게 너무 믿기지 않는데요. 벌써 네, 백델데이가 네. 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바라던 직접 관객들과 대면하는 일이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일어나네요. 네. 저희가 첫 회부터 모시고 싶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음에 하다가 또 다음에 하다가 올해 드디어 네.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이 조금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네. 이렇게 초록 괴물도 있고 그렇죠. 네. 뭔가 저희가 이름을 백델이라고 붙였는데 작년에는 그 핑크? 네. 네, 색깔 변화가 좀 오래 있었고 크기도 변한 것 같고 자세도 좀 변한 것 같고 자세는 조금 더 당당해졌고요. 3회 동안 이렇게 백델데이를 알렸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당당해져도 되겠다 해서 좀 잘난 척하는 자세로 만들었고 카피도 좀 생겼어요. 맞아요. 네. 턴 온 더 퓨처라고 미래를 밝히는 미래를 흥분시켜라. 네, 여러 흥분해도 되고, 네, 밝혀도 되고 여러 가지로 백델데이가 앞으로 이제 그 만들어지는 한국 영화에 좋은 자정작용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백델이도 눈이 굉장히 몸에 많이 있잖아요. 네,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그런 이제 그 뭐 관객분들도 되실 수 있고 창작자분들도 되실 수 있는 이런 누구는 괴물이라고 하던데, 네, 좋은 생명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1년 내내 또 준비했고 프로그램도 작년에 비해서 훨씬 좀 다채로워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변화가 있나요, 올해는? 올해는 뭐 너무 큰 변화는 진짜 지금 저희 같이 하고 있는 관객분들을 직접 이 자리에 모실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좀 생생하게 이 행사를 같이 즐길 수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코로나 물렀거라. 네, 관객은 와라. 상영회도 하신 거죠? 네, 저희 그 백델 초이스 10편 선정된 초이스 10의 작품들을 직접 또 이렇게 행사 전에 3일 동안 충무 아트센터에서 만나고 또 이렇게 영화가 끝나고 나서는 백델데이에 입각해서 영상 GV도 같이 나눴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시리즈로 확장된 게 또 큰 도전이고 변화인데요. 네. 올해 저희 감독님이랑 조직위원장님이시죠? 같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또 이렇게 시리즈 확장이었잖아요. 영화랑 시리즈랑 경계가 조금 많이 지금 무너지기도 했고 네네. 그다음에 영화보다 시리즈 부분에서 성평등의 가치가 사실 훨씬 더 잘 구현되어 있는 그런 현실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자극도 많이 받고 맞아요. 칭찬하고 독려하는 의미에서 시리즈 부분까지 저희가 초이스 5 하고 또 네. 백달리안 시상도 하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좀 더 확장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들, 창작자들, 제작자, 배우 모두 시리즈와 영화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글로벌화된 저희 시리즈, 드라마 이런 부분에까지 백델의 시각을 넓혀갔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올해 네. 백델데이 이제 막 시작이 될 텐데요. 네. 저는 진짜 이 3년을 돌아보니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백델데이라는 이름을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시고 여기 오신 분도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뜨거운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이름을 저희가 만든 게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태어날 때는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게 좀 낯설기도 하고 네. 과연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려질까 고민도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알아서 이 이름들이 스스로 생명을 갖고 성장해 나가는 걸 보고 있으니까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네, 여성 캐릭터들, 이름이 없던 캐릭터들에게 많은 이름을 부여하고 그들에게 서사를 부여하는 것처럼 백델데이라는 이름, 백델리안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저희가 성평등, 차별 없는 영화를 만드는 어떤 개념으로 작용하기를 바라면서 올해 행사도 지금부터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네, 계속 지켜봐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 그 백델 토크 강수연과 함께 또 이렇게 시상식 비롯해서 또 양성평등에 한 발 더 가기 위한 대담도 마련되어 있으니 끝까지 오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에게 백델데이는 당연히 존재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이다. 백델 테스트라는 것도 하나의 질문이잖아요. 정말 당연히 존재해야 하는 것들이 왜 다 존재하지 않지?에 대한 질문을 해보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백델데이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은 사실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가 흡수를 해야 되는 건데 반드시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백델데이는 저에게 비타민 같은 겁니다. 나에게 백델데이는 조력자이다. 이야기를 쓰면서 주인공이 보통 갖가지 장애와 난관을 뚫고 나갈 때 꼭 필요한 사람이 조력자이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때 이 백델데이의 응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백델데이는 붕괴될 것이다. 더 이상 백델데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질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중복 아니에요, 이거? 네, 안녕하세요. 백델데이 2022 프로그래머 이화정입니다. 백델데이 2022에서 마련한 그 아주 특별한 시간을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올해 백델 토크의 주인공은 지난 5월 작고한 배우 강수연입니다. 백델데이가 성평등의 관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영화인을 조명하는 그런 행사를 매년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는 영화 정의를 끝으로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한 배우 강수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로 대중에게 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우리의 배우 강수연의 삶과 영화 인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그 강수연 배우의 궤적을 쫓는 게 한국 영화 역사와 그 안에서의 여성 서사, 여성 캐릭터의 재현 방식, 그리고 여성 배우들의 현재 위치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기회이기도 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수연 배우의 삶과 어떻게 보면 영화 인생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이분들은 그 세상의 모든 영화를 조목조목 턴다. 이런 말이 맞겠죠? 네, 영화를 터는 그 무비건조, 유튜브 무비건조 멤버들을 모셨고요. 무비건조엔 저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좋은 일에 제가 동참을 시켰습니다. 먼저 그 주성철, 김도훈, 배수탁 평론가에게 인사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주성철 평론가님. 네,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그 강수연이라고 하는 배우의 어떤 존재감이라는 것들은 뭐 저 세대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 전체로 놓고 봐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던 분이어서 이런 자리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김도훈.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김도훈입니다. 여기 조명이 정말 밝네요. 여러분을 똑바로 쳐다보는데 굉장히 약간 지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백델 테스트라는 이야기가 사실 제가 허핑턴 포스트 있을 때도 기사로 썼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영화 속에서 여성 캐릭터들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좀 더 입체적인 캐릭터로 만들어지기 위한 어떤 그 테스트라고 항상 생각을 해봤는데 그 관련해서 행사가 사실 전 세계에서 백델 테스트로 행사를 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도. 네, 저희밖에 없을 그렇죠. 거라고. 그래서 네. 이런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배수탁 작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배순탁입니다. 네, 사실 저는 뭐 본격 영화 평론가는 아니고 저게 인사말의 그 뭔가 그 고정 멘트죠? 네, 음악 쪽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어쩌다 보니까 이제 무비건조 멤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영화들 소개해드리는 직업을 갖게 됐는데요. 오늘 참 뜻깊은 자리인 것 같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백델 테스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하나 배우는구나라는 점, 그리고 항상 사람은 배워야 한다. 언제나 발전해야 하고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 뜻깊은 자리 저도 함께하기 위해서 영화 한 편 보라 그랬는데 나름 열심히 봤거든요. 잠시 뒤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행사가 정말 뜻깊네요. 배수탁 작가를 그 교육시키는 그런 네, 행사의 그런 그 또 부담도 안고 가야 되는 네,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라고 하면서 꼬박꼬박 참석은 하더라고요. 네, 아니 자세 좋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무비건조 팀은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지겹기도 하실 거예요. 뭐 또 나와서 또 이런 얘기 하나 싶기도 하실 텐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그 강수연 배우와 어떻게 보면은 접점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어지는 끈으로 연대할 수 있는 그 특별한 게스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바로 그 함께 하고 계신데 김보라 배우님 오셨습니다. 네. 굉장히 백달대회와도 인연이 깊으시잖아요.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보라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정말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도 굉장히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많은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선정이 된 것도 저는 사실은 믿기지가 않는데 게다가 또 이제 강수연 선배님의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 앉게 되어서 참 여러모로 네, 뜻깊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김보라 배우님 사실 항상 변영주 감독님이랑 같이 또 사회를 보셨었는데 옆에 멤버들이 바뀌었잖아요.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습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괜찮다고 하시겠죠. 네. 그러면 네, 제가 그 뭐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강수연 배우님의 궤적을 또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이렇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강수연 배우를 아시는 또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강수연 배우는 4살 때 연기를 시작을 해서 사실 이제 그 굉장히 우리에게 알려진 건 1988년이죠. 임권택 감독의 그 씨바지를 통해서 가부장 사회에서 억압된 여성의 모습을 굉장히 가감하고 적나라하게 구현하면서 그해 베니스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게 동아시아 배우로는 최초의 기록이기도 한데요. 이때 이제 월드스타라는 말을 또 이렇게 부여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대중에게 굉장히 알려졌습니다. 이후에 그 아제아제 바라제의 성숙한 연기로 또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연달아 그 연기력을 입증하는 그런 계기, 글로벌한 배우로 또 거듭났습니다. 이후에는 그렇게 무거운 이미지를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월드스타라는 이름을 호칭을 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젊은 자기의 그 동시대에 호흡하는 배우로서의 이미지를 또 만들어 나갔는데요.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 같은 작품이 굉장히 이제 그 본인의 그 나이대에 맞는 역량을 보여준 작품이기도 했죠. 이후에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베를린 리포트, 경마장 가는 길, 또 그대 안의 불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 그를 끊임없이 연기하고 그리고 탐험하고 도전하면서 그 많은 그 자극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계에서 강수연 배우가 그 배우로서의 위치는 절대적이라는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또 배우로서뿐만이 아니라 2000년대에는 그 스크린커터 수호천사단 부단장을 또 맡기도 했었어요. 한국 영화를 지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영화의 외적인 외연을 넓히는 데도 확장을 했고요. 또 2015년부터 이제 그 2년간 부산국제영화제 공동 집행위원장으로 한국 영화의 그의 어떤 그 영화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필요성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그 자리에서 알려온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무비건조 팀과 그리고 또 김보라 배우와 함께 강수연 배우의 그런 그 시간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주리를 같이 보셨잖아요. 강수연 배우가 이렇게 유일하게 남긴 또 이렇게 단편 작품이기도 했고 굉장히 그러니까 최근작이기도 하고 또 강수연 배우 수연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좀 패러디한 그런 캐릭터로 연기를 하기도 해서 굉장히 좀 뜻깊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 자리에서 함께 보고 싶어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같이 상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잘 보셨어요? 네, 재밌게 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또 이렇게 저희 멤버들이랑 김보라 배우도 어떻게 이 작품 보셨는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주성철 평론가님. 네. 아 줄이요? 네. 아 줄이 저는 그 강수현 배우가 사실은 이 즈음에도 그 활동이 별로 없었어요. 그 활동이 별로 없었던 가운데에도 이 단편 영화이긴 하나 그 줄이라는 작품에 그 출연한다고 해서 그냥 저는 이제 그냥 우정 출연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주인공이잖아요. 거의 주인공이고 거의 대사량도 제일 많고 특히나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이제 경력으로 지금의 그 감독을 내리누르는 장면이잖아요. 그 정 감독, 내가 이제 인권택 감독과 인권택 감독님이라고 안 했어요. 내가 인권택 감독과 영화 찍을 때 정 감독 어디서 뭐 했어? 그렇죠. 그 호통을 쓰레기 쳤죠. 저는 그러니까 인권택 그러니까 사실은 그 김동호 위원장님도 그 뭐 대사를 쓰면서 인권택 감독님이라고 할까 감독이라고 할까 되게 고민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사에서 이미 감독과 배우는 거의 동등하다라는 것까지 보여주는 대사이기도 해서 저는 이 줄이라는 작품에 그 강수현 배우가 진짜 멋있었죠. 네, 뭐 일가를 하죠. 그 누가 누굴 쏴? 네 시나리오나 쏴? 이러면서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성대모사인가요? 네. 제가 연기를 좀 못해가지고 배우님들에게 항상 존경을 바치는데요. 그래서 김보라 배우님의 그 연기를 보면서도 많은 존경을 바쳤습니다. 이 대선배이기도 한데 강수현 배우가 본 또 줄이는 어떤 또 감상이었을지. 그냥 그 연기적인 거 이전에 네. 굉장히 새로운 작품에 계속 도전을 해주시는 게 저는 그냥 그 점이 되게 존경스러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죠. 네. 새로운 모습에 도전해 주시는 그 모습이 김보라 배우님에게 기감이 된다고 합니다. 뭐 연기하실래요? 연기요? 네. 저 말입니까? 네. 저 왜 연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사 한마디 하실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줄이 제일 재밌게 봤을 것 같아요. 줄이 너무 재밌게 봤죠. 줄이를 그때 부산영화제에서 공개를 했었죠, 아마. 그쵸, 그때 본 기억이 있는데 이게 줄이라는 말이 경상도에서는 이렇게 거스름돈을 하시면 되는 줄이라고 했었거든요. 일본어인데 그래서 줄이 내주세요, 뭐 이런. 죄송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줄이라는 영화를 볼 때 재미있는 게 사실 영화 기자들은 대부분 그런 국제 영화제나 혹은 국내 영화제, 단편 영화제, 영화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 다들 한 번은 줄이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줄이를 그쵸? 하다 보면 정말 제가 밀고 싶은 영화가 정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항상 짬밥에 밀리거든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김동호 위원장님처럼 그 줄이를 여러 번 해보신 분이 그 심사위원들 사이에 벌어지는 그 항상 벌어지는 그런 어떤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밀고 싶은 알력 같은 다툼들이 항상 생기는데 그거를 사실은 배우로서 연기를 할 수 있는 네. 배우는 제가 보기에는 강수현이라는 배우 단 한 명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워낙에 훌륭한 감독님들과 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심사위원도 국내외에서 많이 맡으셨어요. 강수현 배우께서.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물론 그런 어떤 그 자신의 배우로서 그리고 한국 영화계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귀중한 심사위원으로서의 자아 같은 것들을 약간 강수현이 배우의 방식으로 약간 과장되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오늘 상영하게 되고 참 찾아보기 힘든 영화인데 여러분이랑 같이 보게 돼서 굉장히 기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 강수현 배우가 그 수연이란 자기 이름을 연기하면서 나 강수연이야, 나 늙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정말 그 좀 약간 저는 전율이 일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부산국제영화제의 어떤 그런 이제 그 무거운 직책을 맡고 연기를 잠깐은 좀 쉬고 있었을 때였는데 앞으로 뭔가를 좀 더 보여주시겠구나 이 단편을 시작으로 그런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또 연상호 감독님이랑 작품을 찍기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저 말고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안타까운 그때는 굉장히 이렇게 뭔가 흥미롭고 통쾌하게 봤다면 지금은 다시 이렇게 이 작품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제 그 줄이 보신 그 관객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그전 강수현 배우의 작품들을 한 편 한 편 살펴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아까 4살 때 연기를 시작을 했다라고 했는데 원래 연기 시작할 때는 길거리 캐스팅으로. 그렇죠. 네.
워낙 이제 눈에 외모가 띄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눈에 띄는 그런 그 배우로서의 자질이 보이는 이들을 좀 픽업하는 그런 좀 시스템이기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어린이 드라마로 시작을 했는데 원래 이제 그 드라마가 똘똘이의 모험이라는 제목의 그 저희 어린이들이 보는 그 드라마들이 예전에 많았었잖아요. 그때 캐릭터가 이쁜이였는데 그래서 한동안 별명이 이쁜이였대요. 이쁜이였고 그리고 약간 근데 되게 그 강단 있는 모습 주리에서 보신 모습이 어릴 때부터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깡수연이라고. 네. 왜요? 아니, 제가 본 영화도 연관이 있어서 예, 뭔가 이 네. 가는- 깡수 연관. 그렇죠. 예, 네. 거기서 싸대기를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김보라 배우님도 좀 그러니까 보통 자기가 맡은 캐릭터로 별명이 불리는 경우도 많긴 하죠. 한동안은. 네, 별명도 별명이고 일단 역할 이름으로 많이 불리기도 하고 또 그 역할의 이미지가 실제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진짜 그 모습이 진짜 실제인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실제는 굉장히 여리고 지금으로 보면 이제 그 MBTI로 I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이제 그 작품 속의 모습을 보고서 자꾸 이렇게 강한 여성, 강한 배우 이런 식으로 인식을 했다라는 얘기들을 인터뷰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강수연이라는 배우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잘 보이지 않습니다. M과 G세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40대 어두운데 보이시나요? 네, 40대 중반의 X세대로 저희한테 강수연은 어떤 배우냐면 월드스타로부터 시작한 배우라기보다는 제가 어릴 때 80년대 초반에 이제 70년대 말에 만들어졌던 아역 배우들이 등장하는 방화 한국 영화들이 꽤 있었어요. 되게 뭐 오싱이라든지 약간 눈물을 뽑아내는 그런 신파 영화들이 꽤 있었는데 80년대 초중반에는 그런 영화들을 TV에서 자주 이제 방영을 해줬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남는 영화들이 대부분이 강수연 배우가 아역 배우 때 출연했던 그런 영화들이에요. 근데 그 영화들에서 대부분 보면 강수연 배우가 맡았던 역할이 굉장히 부잣집 고귀한 딸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예쁜데 집이 정말 뼈저리게 가난해서 아버지가 불치병에 걸려서 막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소녀 가장이라든지 혹은 스스로 또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눈이 머는 영화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점점점 그런 영화들에서 그러니까 신파극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반에 한국 영화에서 만들어졌던 신파극들의 주인공들을 강수연 배우가 굉장히 많이 맡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강수연이라는 배우는 어떤 월드스타로부터 시작된 성인 배우로부터 시작된 배우가 아니라 아역 시절에 그렇게 전 국민의 눈물을 뽑아내던 그런 어떤 소녀 스타로서 일단 저에게는 가장 큰 인상을 주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그렇죠. 두 분은? 주성철 제가 특별히 기억하는 작품은 어딘가의 엄마가라는 작품인데 주로 엄마가 다 들어가 옛날에는. 네, 엄마를 찾으러 뭐 다니는 저 슬픔은 하늘에 뭐 이런 제목들이야 거의 다. 엄마 없는 하늘 아래. 그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옛날 작품을 이렇게 다시 TV에서 방영할 때 보면 한참 옛날 작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의 엄마가 같은 경우는 78년 작품인데 제가 이제 본 게 86년 아마 이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딘가의 엄마가 속에 강수연 배우가 출연했던 그 나이랑 그때 제 나이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옛날 영화를 상영한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 만들어진 동시대 영화가 지금 TV에서 방영된다고 생각을 하고 완전히 제가 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특정 작품을 보고 완전히 그 작품에 누군가에게 매료되고 사랑에 빠진 거는 그 영화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고 나중에 이제 그 작품을 알고 봤더니 옛날 영화고 저 강수연이라는 사람은 지금 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다는 걸 알고 굉장히 좀 절망했던 기억이 있어요. 훨씬 더는 아닌 것 같습니다. 훨씬은 아니고 조금 나이가 더 많다는 걸 알고 좀 충격받았죠. 왜냐면 강수연 배우의 나이를 다들 사실 조금 헷갈려 하는데 워낙 연기를 일찍 시작하셔서 그렇지 네. 나이가 그렇게 많은 배우가 아니었어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죠. 그게 굉장히 포인트기도 하죠. 일찍
활동을 시작했고 일찍 명성을 얻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굉장히 그 나이대보다 더 많은 연기를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이제 갭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보라 배우님은 강수연 배우님의 그 작품이나 아니면 인지를 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었어요? 사실 저는 그냥 그 굉장히 그분의 성함 그리고 그분의 존재는 알고는 있었지만 작품을 제대로 본 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백대를 하면서 그래서 더 자세히 찾아보게 되었는데 저는 사실 작품보다는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가 너무 궁금해서 인터뷰 영상부터 시작해서 기사 이런 거를 더 많이 찾아본 것 같아요. 네, 네. 그 변수탁 작가님도 기억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 이 세 분하고는 조금 이제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무슨 나이 차이가 있어? 77년생, 76년생이에요. 까발려. 저도 역시나 그러니까 아역 배우 시절부터 네. 어릴 때 봤던 기억이 분명히 선명하게 있고요. 네. 사실 그런데 저한테는 그 상 타고 아무래도 월드스타로 주목받고 이때부터의 이미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제가 좀 이따 소개할 네. 이 영화 보면서도 예전에 어릴 때 봤던 기억이 희미하게 나는데 사실 좀 굉장히 좀 놀랍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강수현 씨의 이미지 같은 것들은 굉장히 뭐랄까 강수현 씨의 이미지에 사실 없는 이미지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이번에 보는 영화에.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또 배우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행사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움과 감사를 그 변수탁 작가님이 이 행사의 어떤 그 의미를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 드는데요. 아까 그 아주 멋진 말이 나오던데 네. 이 행사는 언젠간 없어져야 될 행사다. 아, 그렇죠. 네, 네. 네. 감독님께서 얘기를 네, 또 하셨었죠. 네. 붕괴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 아주 네. 멋진 말이었습니다. 네, 저희 백델데이가 붕괴되는 그날까지 그러면은 열심히 붕괴하려고 영화 행사하는 것도 처음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바다에 묻어버려. 그 아마 이제 그 여러 그 기억하는 작품들 중에서도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는 정말 강수연 배우의 대표작들 중에서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사실 저는 부고를 들었을 때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작품이 이 작품이었어요. 이 작품에서 지금 줄이 보셨을 때 정말 깡수연이라는 이름이 나올 정도로 그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도 기선제압이 대단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 때부터 그런 모습 20대부터 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변수탁 작가님이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 어떤 또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을. 네. 일단은 굉장히 그 오프닝부터 이제 정말 각 잡고 집중해서 영화를 보는데 오프닝부터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오프닝 씬에서 그 강수연 배우가 이렇게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 강수연 배우를 따라서 이제 카메라가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네. 정말 뭐랄까 너무너무 아름다우셨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었고 거기에서 또 노래가 흐르는데 노래와의 그 영상미와의 어떤 결합 있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일이 숨었다 나타날까 하는 소년이 지금 김보라 배우님이 너무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노래 부를 때 돈 내고 부르라 그 소년이 씨의 그 노래가 이렇게 흐르는데 그 오프닝 영상과 강수연 배우의 어떤 이미지가 너무나 잘 어울려서 정말 다시 한번 놀라서 봤던 기억이 있고요. 당시 젊은 여성의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 에너지 넘치는 모습 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면은 엽기적인 그녀 같은 작품들에도 맞아요. 분명하게 영향을 줬다라는 것들이 느껴지고요. 네. 그래서 강수연 배우의 어떻게 보면 뭐랄까 가장 에너지 넘쳤던 그런 모습들을 포착해내고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그 맞사대기 날리는 장면은 정말 걸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박중훈 배우와 같이. 예, 맞사대기 날리는 장면 그리고 음악이 아마도 이게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때는 그냥 썼잖아요 사실. 그래서 쉬밥 나올 때
남자들은 이미 지쳐가지고 완전히 헥헥대고 있는데 쉰밥인지 뭐 이거 진짜 옛날 개그거든요. 근데 여기 영화에 나오니까 예. 쉰밥인지 뭔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그 열정적으로 춤추는 모습들 신디 로퍼의 쉬밥에 맞춰서 네. 그런 장면들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예. 개봉했을 때는 센세이션이었어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네. 뭐 일단 대히트작이고 그때 당시에 네. 거의 30만이 들었으니까 네. 대히트작이고 거의 전회 매진을 기록했던 네. 모두가 그 영화 이야기를 한 1년 정도 했던 기억이 나요. 영화 잡지도 그렇고 모든 네. 사람들이. 그리고 강수연이라는 배우가 그 이전에는 약간 무게감 있는 영화들에 너무 일찍 출연하면서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월드스타의 딱딱한 이미지 같은 것들을 사실은 이 영화로 굉장히 많이 없애기도 했고 약간 대중적 스타로서 받아들여지는데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됐던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중 영화로서 정말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다라는 게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한국 영화 그때 관객 박스오피스 1위. 그러니까 통전망이 없기 전이긴 한데 1위를 기록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거의 추정인데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죠. 네, 서울 관객 수 기준으로 추정을 했을 거예요. 네, 1위이기도 했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20대 여성 그 여대생 캠퍼스 이 안에서의 그 이미지가 정말 당돌한 그 이미지 그런 것들을 거의 영화의 전반부에 보여줘서 약간 좀 속 시원하기도 했었죠. 근데 그 되게 평범한 여대생인데 강수연의 그 통통 튀는 이미지랑 결합이 돼서 그냥 아까 뭐 싸대기부터 시작을 해서 거침없는 말도 아끼지 않는. 네. 그러니까 뭐랄까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쨌든 그 이야기 구조의 주도권을 명백하게 강수연 배우가 잡고 있는 영화잖아요. 네네. 거기에- 역살 잡고 끌고 네, 간다. 역살 잡고 네. 끄는 영화인데 거기에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김보라 배우님은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이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 같이 당대의 어떤 그 세대를 연기를 한다라는 게 좀 쉽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배우로서는 그때 아니면 할 수 없는 연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연기를 또 교복 입고 또 많이 하셨었기 때문에 느끼시는 지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이제 영화를 보면서 당시 두 분 다 21살 이렇게 네. 됐다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 때만 가능한 연기이지 않을까,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럽기도 했었어요. 저는 이제 좀 동안 이미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딱 제 나이 때 그 연기를 한 경험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그리고 또 영화에서 강수연 선배님이 이렇게 정말 뭔가 신나 보였었어요. 신나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말 딱 이때 아니면은 볼 수 없는 모습이다. 좀 부러운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주성철 평론가님, 강수연 배우님 가까이서 또 보셨기 때문에 그런 접점들도 작품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진짜 파격적인 캐릭터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전에도 이런 청춘물이나 이른바 학원물들이 되게 많았는데 거기서 이렇게 거침없이 이제 배 작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박중훈 배우한테 너 같은 애들은 빨리 군대 가야 빨리 군대 가서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이제 정신 차린다 막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내뱉는 그런 장면들이 그때는 와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뭔가 그 강수연 배우 개인으로서도 굉장한 어떤 중요한 터닝 포인트이기도 했고 그때 또 이규영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혜성처럼 등장을 하면서 뭔가 한국 영화의 새로운 기운이 이게 좀 샘솟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까지 들겠죠. 네, 저는 87년에 극장에 가서 이 작품을 봤습니다. 네. 역시 저보다는 이제 박스 오피스 1위에 그 지대한 영향을 한 표를 행사했던 관객이기도 했고요. 근데 진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당돌하고 저돌적으로 나가다가도 마지막에 이제 이 작품 다시 보시는 분들 보시면 마지막에는 또 이제 그 보수적인 여성의 모습들도 보여주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확 나가는 것까지 끝까지 결말을 짓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작품 안에서.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아무래도 그 의사 소개팅, 소개팅. 맞선. 맞선 장면들이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또 시대적인 어떤 그런
어떤 반영도 있을 거고 영향도 네. 있을 거고 하니까요. 좀 더 나갔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런 점이 조금 아쉽긴 하죠. 네. 이영 감독이 그거를 찍고 나서 담다디를 찍으셨죠. 그렇죠. 이상은 가수죠. 가수 이상은이 가수인데. 정말 데뷔를 해서 가장 핫하던 시절에 이상은 배우와 함께 이규영 감독이 담다디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네. 극장에서 가서 봤는데요. 저도요. 네. 이상은 배우의 커리어에 있어서도 그렇고 영원히 잊혀져야 좋은 영화입니다. 네. 사실 이규영 굳이 감독- 찾아보시지는 마시고 이규영 한 번도 감독이 이름을 이 영화가 언급해 거의 정점 아니에요? 0점이었죠. 네, 정점이죠. 네, 너무 뭐 그 김도훈 그 평론가 얘기는 너무 새겨 듣지 마시고요. 저는 담다디 재밌게 봤습니다. 네, 정말 재밌게 보셨어요? 담다디? 네, 네, 네. 티셔츠도 받아오고 재밌게 봤습니다. 아 근데 담다디는 저는 그 강변가요제에서 우리 엄마랑 같이 봤던 게 기억이 나. 진짜 기억이 나. 나도 아직도. 봤어. 김보라 배우님 아까 그 막 노래 부르고 그래서 정신 없고 이번에는 또 자기들 옛날 얘기하느라고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습니다. 네, 그 사실 이제 그 굉장히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로 어떻게 보면은 흥행 배우로서 그 스타성을 입증을 했다면 이후에 이제 그 시바지 아제아제 바라제 같은 작품들은 굉장히 강수연 배우의 그런 연기뿐만이 아니라 그 대중적인 그 위치를 공고히 하는데 더 큰 영향을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강수연 배우의 전체 필모그래피 안에서 이 아제아제 바라제 같은 작품들이 준 영향은 정말 지대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강수연이라는 이름에 무게추를 달아놓은 것처럼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로서의 짐을 지어주기도 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주성철 그 평론가님께서는 이 작품이 강수연의 전체 필모그래피 안에서 가지는 의미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제 작품 제가 네, 선택한 네, 작품이요. 네.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임권택 감독님과 함께했던 아제아제 바라제를 골라왔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장국영 배우의 어떤 죽음을 떠올릴 때 이제 아비정전의 발 없는 새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네. 강수연 배우의 어떤 죽음을 떠올렸을 때는 이 아제아제 바라제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가자 뭐 피안의 세계로 이런 뜻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강수연 배우가 정말 이제는 정말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너무나도 그 바로 떠올랐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 이 작품 자체는 그 당시에 그 88학번이었던 그 봉준호 감독, 그때는 봉준호 학생이었겠죠. 그렇죠. 네. 아마 2학년이었을 것 같은데 89년에 개봉한 작품인데 이 작품을 보면서 그런 걸 느꼈대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은 어렸을 때부터 영화 감독을 꿈꾼 사람인데 사실 그때 나오는 한국 영화들의 어떤 수준이라는 게 굉장히 처참하잖아요. 나는 한국에서 영화 감독이 되고 싶은데 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영화는 저런 것들밖에 없을까? 이런 절망감이 있을 때 아제아제 바라제를 대학교 때 보고는 너무 좋고 영화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자신이 꿈꾸는 어떤 그 해외 영화의 어떤 느낌이 나서 한국에서 영화 감독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식으로 그런 네. 어떤 결심을 해주게 한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제 임권택 감독님 회고전이 열렸을 때 그 기존의 여러 영화인과 감독들이 한 작품을 콕 집어서 지휘를 했었어요. 그때 뭐 류승환 감독님 같은 경우는 장군의 아들 콕 찍어서 장군의 아들 지휘를 하시고 네. 이창동 감독님은 짜코라고 하는 작품을 골라서 하시고 할 때 바로 이제 봉준호 감독이 아제아제 바라제를 골라서 지휘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이전에 임권택 감독님이 만드셨던 불교 구도 영화가 만다라라고 있었잖아요. 네. 만다라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만다라가 두 명의 그 남자 스님의 이야기 그 두 남자 스님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구도, 이제 깨달음을 얻는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여기서 이제 여성 주인공인 강수연 배우 혼자 등장을 해서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어나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작품에서 되게 중요한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강수연 배우의 어떤 이미지에 있어서 처음으로 뭔가 그냥 집 나간 여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여기서 좀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없던 컨셉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깨달음을 찾기 위해서 그 학교에서 자기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 선생님이죠, 유인촌 배우가 연기했던 선생님을 그냥 무작정 쫓아가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전부터 있던 어떤 강수연 배우 특유의 어떤 당돌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집과 그냥 갈등을 알고 있더라도 혼자서 그냥 집을 나가서
절에 들어가고 그런 깨달음을 얻어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크게 다가왔던 기억이 있고, 이제 시바지라는 작품 이후에 이 작품으로 또 모스크바 영화제 이제 그 여우주연상까지 그쵸. 수상을 했는데요. 네. 어쨌건 이제 이 작품 보면서 또 새삼 느낀 거는, 저는 이제 김보라 배우를 사실 1회 때 백들데이 때부터 쭉 네. 배워왔는데, 뭔가 좀 특유였던 그 강인한 모습이라 그럴까, 어떤 내재된 어떤 강인함, 이런 것들이 저는 그 강수연 배우랑 좀 되게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냥 옆에 계셔서 하는 게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예전에 그 초창기 강수연 배우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조금 그 김보라 배우를 보면서 조금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접점을 좀 찾으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저도 좀 마찬가지로 했어요.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연기를 또 시작하기도 하셨고, 그 안에서 이렇게 파격적인 연기, 어떻게 보면은 그 변화를 요구하는 연기, 그리고 이제 그 과감함을 이제 도전하는 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의 필요성을 느끼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 주변에서도 그런 것들을 할 때가 되지 않았어 하는 어떤 방식의 그런 조언 같은 것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이제 시바지나 아제아제 바라제 같은 작품들을 선택하는 강수연 배우의 행보에 대해서 김보라 배우는 또 어떤 또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저는 이제 배우님을 보고 인터뷰도 또 보면서, 마냥 이제 이미지 변신을 해야지라는 선택보다는 정말로 작품이 좋고 정말로 해보지 못한 역할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런 파격적임이.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마냥 빨리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내가 안 해봤던 거, 혹은 봤을 때 이거 되게 좋은 작품인데 함께 참여하고 싶다 라는 작품이 있을 때, 그때 또 자연스럽게 파격적인 것도 따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이미지도 보고 싶어 하시긴 한데, 저는 아직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진짜 그 시바지에서 출산 장면 연기할 때는 3일 동안 안 먹고 악을 쏟대요. 연기할 때. 그래서 정말 탈진할 정도로 했고, 사실 아제아제 바라제 같은 경우는 삭발 연기가 엄청나게, 진짜 그때는 연애 프로그램에서 이 삭발 장면이 안 나오는 데가 없었어요. 기자들이 가서 모두가 다 촬영을 해와서 그거를 계속 플레이를 했었는데, 추성철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여성이 집을 나가서 주체성을 찾아가는 자아를 인식하는 것들이 시도가 많지 않았던 때였고, 특히나 여성 배우가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외모를 변화시키는 것들도 굉장히 희귀하던 시절이었죠. 네. 근데 뭐 아주 비슷한 시기에 딴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일랜드의 어떤 가수도 머리를 밀어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분도 머리를 민 이유가 외모로 평가하는 건 부당하다. 라는 이유에서 그 머리를 밀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측면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나라는 그 사회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사회였을 거니까 충격파가 훨씬 더 컸겠죠, 그때 그쵸. 당시에는. 네. 아마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캐릭터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외형적인 그런 모습들에 대한 도전이 당시의 사회에, 그리고 특히나 여성의 어떤 그 이미지에 준 파격이 굉장히 컸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비영화인으로서 근데 저도 영화인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온도 차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왜냐하면은 그 청춘 스케치를 보고 그잖아요. 그 이미지를 딱 이제 머릿속에 넣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주목받은 작품이 시바지하고 아제아제 바라제라는 거는 사실 저 같은 이제 비영화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말 대단한 일이고 파격이고, 물론 그 어떤 청춘 스케치의 모습이 약간은 녹아 있기는 하지만, 맞아요. 그 어떤 간극에서 오는 어떤 뭐랄까 놀라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커리어를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그 강수연 배우 멘트를, 그 당시 멘트를 좀 빌어오자면은,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가 이런 모습들을,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시바지부터 시작해서 이 무거운 작품들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이제 그 좀 약간 좀 그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 많이 집중됐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인은 이제 이게 그냥 단순히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거에 그치면 이런 시도도 안 할 텐데 배우로서 작품에서 이것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에 도전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성인 연기자로 발돋움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들도 더 나아가고 배우로서의 욕심도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발랄한 여대생 이미지나 월드스타의 이미지를 또 한 번 깰 전기가 된 작품은 아마 이제 그대 안의 블루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그대 안의 블루에 대해서는 또 김도훈 평론가가 노래로 시작해 주세요. 노래로. 난 눈을 감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정말 진심으로 죄송해요. 네. 저 잠깐 좀 그만 좀 해. 90년대 제가 생각하는 양대 혼성 듀엣곡 걸작이 있습니다. 하나는 김현철 이소라의 그대 안에 부르고 다른 하나는 조규찬 박선주의 소중한 너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소중한 너 아시는 분? 몇 분 안 계시는. 꼭 들어보세요. 정말 엄청난 명곡이에요. 근데 그대 안에 블루라는 사실 그 영화가 1992년도에 개봉을 했을 때 그 개봉 이후로 몇 년간 사실은 영화에 있어서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라는 담론이 정말 형성이 될 정도로 한국 사회에 어떤 큰 문화적 영향력을 끼친 영화였어요. 당대 최고의 92년도 최고 흥행작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는 DVD 같은 것들이 예전에 나오긴 했지만 그 이후로 잠시 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끊겼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왓챠에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대 안의 블루를 굉장히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왓챠가 사정이 안 좋다 그러는데 다들 좀 왓챠 가입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토종 OTT가 약간 좋은 영화들을 셀렉을 하는 토종 OTT가 약간 왓챠에 좋은 영화 꽤 많아요. 힘들어진다는 게 너무 저는 아쉬워서 한 말이고요. 그리고 그대 안의 블루라는 영화는 보신 분 계세요 혹시? 한 분밖에 안 계시는구나. 아니에요. 세 분. 세 분 계세요. 이게 어떤 영화냐면 되게 재밌습니다. 첫 장면부터 강수영 배우가 이렇게 웨딩 드레스를 입고 강남 사거리였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도산대로인가 어딘가 거기를 막 이렇게 뛰쳐나와가지고 드레스를 찍고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게. 그러니까는 결혼식에서 뛰쳐나온 여자입니다. 그래서 강수연 씨가 중간 그러다가 호식이라는 역할을 한 안성기 씨를 만나게 돼요. 근데 안성기 씨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지금은 약간 커스텀 디자이너, 프로덕션 디자이너, 전반적인 패션 디자이너 쪽으로 들어가 있겠지만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는 옷 같은 거 패션 그런데 보면 백화점 1층에 보면 샤넬, 루이비통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디스플레이를 패션 디스플레이를 하는 이를테면 한국에서 갓 생긴 신종 직업 중 하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의 어떤 힙스터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강수연 씨가 이제 그래서 계속해서 안성기 씨의 약간 어떤 제자처럼 디스플레이를 배워 가는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성기 씨가 연기하는 이 남자는 나름 자기 딴에는 90년대에서는 굉장히 깨어 있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강수연 캐릭터가 계속 얘기를 해요. 여성이 커리어에서 성공을 하려면 사랑과 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자들은 사랑을 선택하기 때문에 커리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건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이현승 감독님과 90년대 약간 앞서 나간다는 생각을 가진 남성들의 대표적인 어떤 마인드셋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내내 이 강수영 캐릭터는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나에게 사랑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일이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강수영 캐릭터가 일을 선택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영화가 던져준 어떤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80년대 후반부터서야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계에서 일하는 여성들, 진짜로 커리어를 쌓아가는 여성들이 그제서야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사실 8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들은 커리어 여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그냥 주부이거나 남성의 삶에 속박되어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었어요. 그런데 88년도쯤에 그 올림픽이 시작이 되면서
커리어 여성들을 조명하는 그런 약간 서구적인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조명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심혜진 씨, 이후에 영화대의 배우로 데뷔하신 심혜진 씨가 등장했던 코카콜라 광고가 있습니다. 그게 88년도에 나왔을 거예요. 네. 거기서 심혜진 씨가 커리어 우먼의 안경을 쓰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남자들과 함께 야구 게임 같은 거를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한국의 어떤 문화적으로 던져준 충격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 CF 하나 때문에 심혜진 씨가 이후에 정말로 한국의 탑 배우가 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그 CF의 이미지가 왜 그렇게 반향이 컸냐면, 심지어 88년 이전에는 그런 캐릭터나 그런 이미지 자체를 아예 볼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여성들은 그냥 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남성의 인생이 언제나 속박되어서 약간 뭐 인생의 굴레란 무엇인가, 여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한탄하는 캐릭터들이었는데, 그 80년대 후반 이후 그리고 90년대 초반으로 가면서 그런 여성들을 다루는 컨텐츠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실제로 1994년도에 대학에 입학했는데, 사실은 페미니즘의 첫 번째 한국에서 담론으로 형성되고 책들이 나오고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것이 사실은 90년대 중반쯤이에요. 그래서 그대 안의 블루가 그 시대의 어떤 여성주의, 페미니즘, 혹은 여성을 어떤 식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꾸려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말 메시지를 던져준 당대의 정말 놀라운 영화 중에 하나였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중요한 지점인데, 저도 어떻게 보면 그 작품들을 보면서 집안일, 바깥일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는, 그 둘 중에 잘하면 하나만 잘하면 돼 할 때 이 강수연 배우가 그 얘기 하거든요. 다 잘할 거야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그 30대가 되면 다 그렇게 다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알고 성장해 왔던 것 같아요. 그 또래에 어떻게 보면 더 어린 여성들에게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어떻게 보면은 그때가 30대였어요, 강수연 배우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 또 있죠. 그 1998년에 임상수 감독의 데뷔작이에요. 처녀들의 저녁 식사라는 작품에서 강수연 배우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파격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이게 그러니까 29살 새 친구의 얘기거든요. 여성 친구들의 이야기인데, 그 전에는 여성들이 자기의 성적인 욕망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특히나 이제 이런 작품 안에서, 스크린에서 아니면 이제 뭐 브라운관이든 어디에서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신하게 뭔가 이렇게 감추고 있는 것들이 좋은 여성상이다라고 생각하던 시기에 완전히 이런 대사를 쳐요. 내 아랫도리를 언제부터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니? 이러면서 강수연 배우의 그 우리가 이전까지 필모그래피에서 보는 강단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거기에 얹어서 이 센 것을 스크린에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란을 일으켰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대 안의 블루나 이런 작품에서 쌓아왔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터트렸다? 한꺼번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생각해 보면은 네. 제가 본 이제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에서도 사실 엄청난 대사였을 것 같아요. 영문과인데 아는 거랑은 러브하고 섹스밖에 없다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네. 얘기해요. 그 네.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그게 80년대 이제 갓 후반 됐을 때니까 어떤 작은 씨앗 같은 게 거기에 네. 숨겨져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거 참 90년대가 여성 배우들에게 좀 재미있던 시기였을 수 있는 게, 당시에 데뷔했던 심혜진 배우 같은 경우도 결혼 이야기 같은 한국의 아마 첫 번째 거의 로맨틱 코미디 헐리우드식 찍었는데, 최민수 씨랑 그 영화에서 그 이전에 어떤 부부를 다루는 로맨틱 코미디에서는 등장할 수 없는 너무나 현대적인 그 여성을 연기를 했고, 네, 커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또 데뷔했던 이제 모델을 출신해서 데뷔했던 진희경 씨의 캐릭터들도 굉장히 앞서 나가는 캐릭터들이었고, 물론 그 중심에는 그대 안의 블루라는 1992년도에 그대 안의 블루라는 영화와 98년도에 처녀들의 저녁 식사를 연이어서 찍었던 강수연이라는 배우가 분명히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요 말만 조금 덧붙이고 싶은데, 그대 안의 블루를 지금 막 이런 말을 듣고 기대를 하고 와차가서 보시잖아요. 그러면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것은 90년대 초반, 80년대 이후에 이제야 현대화가 되기 시작한 한국에서 남성 감독이 사실은 보여주는 페미니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뭘 저런 걸로 고민을 해? 그리고 왜 네. 굳이 여성 캐릭터가 남자 주인공과 섹스를
해야만 그 이후에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다고 믿는 거지. 약간 지금 보면 뭐야 싶은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것이 92년도에 만들어진 영화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해서 봐주시면 정말 좀 더 좋은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안에서의 어떤 파격적인 시도들, 그 한계 안에서 어떤 대사를 하고 어떤 장면이 나왔는지 그것들이 일으킨 반향이 강수연의 필모그래피 안에서 하나하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처녀들의 저녁 식사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경마장 가는 길이나 뭐 우리는 지금 제네바로 간다, 아니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30대 강수연 배우가 보여줄 수 있는 동시대,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그 나이대에 어떤 파격을 감행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여성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아쉽게도 사실은 여성 감독이 강수연 배우와 같이 작업을 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거는 이제 구조적인 여러 가지 이제 그 제작진의 성비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남성 감독들이 새롭게 던진 서사 안에서 강수연이 어떻게 보면 강수연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움직인 그런 작품들이었죠. 그래서 김보라 배우님 같은 경우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그 백달 테스트 7 조항 중에도 있는데 스테레오 타입으로 여성을 구현하지 말 것이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강수연 배우의 그 작품들이 좀 전형을 거스르는 파격을 감행하는 이런 연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그런 과제가 주어질 때 배우로서는 또 어떤 그런 쾌감을 느끼시는지 좀 빗대어서 생각해 보신다면. 되게 저는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약간 뭔가 선두주자가 되는 느낌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먼저 일단은 깨부셔야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런 쾌감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 궁금한 게, 이를테면 많은 작품들이 사실은 이제 남성 감독들이 지금 어쨌든 숫자도 훨씬 많기도 하고, 이제 아마 들어오는 역할들 중에서도 이제 남성 감독이 쓴 여성 캐릭터 시나리오를 받으실 텐데, 그럴 때 만약에 이것이 충분히 여성의 입장에서 보기에 입체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감독님들과 실제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캐릭터를 좀 바꿔 나가시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사실 막 마냥 바꿔나가지는 않아요. 그냥 단순히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말 안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행동을 안 하는데요. 라고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저희가 좀 대표작을 통해서 이렇게 강수연 배우의 궤적을 좀 한번 이렇게 밟아보고 쫓아가 보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사실 이제 좀 반갑기도 하고 다행이기도 한 건 마지막 유작이 있어요. 정의가 아직까지 이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될 텐데, 이 작품은 SF 작품이고 이제 기후 변화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얘기죠. 근데 강수연 배우가 또 연구소 팀장 역할, 서현 역할로 나와서 이 모습들, 지금까지 저희가 또 이제 강수연 배우의 다른 작품들을 보면서 봤던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지 너무 기대하고 일단은 기다려볼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을 좀 달래보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강수연 배우의 모든 작품들을 살펴보기는 너무 쉽지 않은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번 토크를 계기로 많이들 보실 수 있는 작품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프린트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못 보는 경우도 조금 많긴 한데, 그래도 좀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다른 작품들도 극장에서 같이 상영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요구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여성 배우의 이 강수연이란 거대한 이름에 계속 생명력을 부여하는 거는 우리 같이 이제 기자나 평론가들이 할 일이기도 하고 관객들의 요구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 좀 인사를 좀 들으면서 끝내보도록 할게요. 네, 배순탁 작가님 먼저. 예. 일단 위대한 배우분의 얘기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고 영광이었고요. 비단
이 강수연 배우님뿐만 아니라 제가 이 무비건조 하면서 이번에 이 백델 관련한 그 여기 수상작들 그리고 후보작들 영화를 꽤 본 편이에요. 그래도 근데 정말 좋은 영화들이 많습니다. 정말 좋은 영화들이 많으니까 혹시 못 본 작품이 있으시면은 꼭 한번 찾아서 보시기를 정말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진짜로 예를 들어서 저 친한 김세훈 작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못 본 작품 있으면 꼭 봐라 이렇게 거의 강권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들 네.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2000년대 이제 한국 영화 웰메이드 시대로 넘어오기 전, 그러니까는 박 감독님, 봉 감독님 이런 분들이 본격적으로 영화를 만들기 전 한국 영화는 방화라고 불렸어요. 정말 할리우드 영화 비교해서 한국 영화는 별로 볼 가치가 없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화였던 시절에도 정말 놀라운 영화들, 놀라운 배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한국 영화계를 이끌어 온 것이고요. 그런데 특히나 강수연 배우의 커리어는 사실상 한국 영화가 웰메이드 시대로 접어들기 이전 방화했던 시절에 가장 훌륭한 한국 영화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서 강수연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호기심이 조금 생기셨을 텐데, 강수연이라는 배우의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대표작들을 한번 챙겨보시면 80년대, 90년대에도 이렇게 대범한 캐릭터를 앞장서서 맡고 선도해 가던 사람이 있었구나 라는 정말 놀라운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얘기한 작품들은 가셔서 왓챠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꼭 한번 챙겨보시면 아마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정말로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비건조 열심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보라 배우님. 네, 우선 이제 강수연 선배님의 이야기에 진짜 참여하게 돼서 다시 한번 영광이고요. 강수연 선배님의 어떤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처럼 마냥 이제 돈을 보면서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배우로서 성장을 하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조금 더 배우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또 활동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배우로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그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거 네. 진짜입니까? 진짜. 진짜죠. 네네. 회식 때 이야기 진짜, 진짜라고. 영원이죠. 사실 그 강수연 배우를 이게 최근에 당대 활동이 별로 없어서 좀 잊고 있던 배우였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드리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그 제 사석에서 이제 안성기 배우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신문에 나온 건 수연이밖에 없어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아지아제 바라제 당시에 실제로 그 머리를 깎고 하는 그거를 그대로 이제 기자들이 와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고 했던 것들이 한국 영화 역사 혹은 한국 영화 마케팅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네. 뭐 그런 점들만 봐도 이전에 그 시바지라는 작품으로 베니스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탔을 때 아마 신문에 영화 기사가 일면에 나왔던 게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진짜 신문에 나온 건 수연이밖에 없다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그 한국 영화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멘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네. 배우와 함께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네. 한번 해주시죠. 우리가 돈이 없지. 그걸 하라고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그게 강수연 배우께서 실제로 하셨던 말씀을 이제 감독님께서 쓰신 거는 맞아요. 거죠? 류승환 감독님이. 네, 네. 너무 멋있는 말이어서. 우리는 가오가 없지 않나? 그렇지. 우리 둘 다 없어. 돈은 좀 있지 않아요? 우리 둘 그래? 다 있어? 네, 가오가 있기를 바라면서 사실 이제 그 처녀들의 저녁 식사 할 때도 그 한국 영화 르네상스 시기라고 했었잖아요. 새로운 감독들이 신진 감독들이 대거 등장하던 시기였었는데 아마 강수연 배우는 너무 일찍 그때 활동을 시작해서 이미 너무 대선배가 되어 있어서 감독들이 선뜻 같이 작업하기 힘들어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파격적으로 어떤 새로운 연기를 배역을 찾아서 굉장히 연기에 대한 그런 그 의지를 보여줬었던 그런 분이셨고, 연기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김보라 배우도 언급해 주셨는데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대 안의 블루 때 개런티가 2억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개런티를 많이 받는 여성 배우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아주 그 질문을 중요한- 엄청 많이 했었고, 근데 한국에서 처음으로 1억 출연료를 네네. 1억을 받게 된 배우가 강수연. 그쵸, 네네. 진짜 중요한 회차당 1억 그때 이제.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그 가오 얘기가 나와서 이 얘기 말씀드리면은 그게 똑똑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한국 영화계에 너무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투혼을 발휘해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데 너무 열악하다 환경이. 그래서 내가 대표 배우로 많이 받으면 다른 그 스태프들이나 제작자들이나 아니면 같이 활동하는 배우들의 개런티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일부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장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연기나 아니면은 영화 일을 할 때나 그 가치관이 쭉 계속됐던 것 같아요. 강수연 배우는 그런 면모에 있어서 아마 이제 우리가 강수연 배우를 계속 기억하고 또 감사의 마음도 전하게 되고, 또 이렇게 대한민국 대표 배우로 이름을 올리기에도 우리의 가오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활동을 해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좀 같이 어떻게 할까요? 박수를 한번 강수연 배우님께 좀 드려볼까요? 네, 네, 강수연 그러죠. 배우님. 네. 네, 제가 강수연 배우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남아있는 작품들 계속 보고 또 보고, 그리고 또 새로 그 공개할 작품 정의도 같이 보면서 또 많은 시간들 기억하도록 할게요. 저희 토크 강수연 배우님도 보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면서 그러리라고 왜 생각해요. 이렇게 슬픈 네. 말을 해? 어제야 제발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정말 저 많이 눈물도 흘렸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오늘 행사를 하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오신 분들도 같이 공감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고개 끄덕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박수 치면서 끝낼까요, 같이? 고맙습니다.